예, 안녕하십니까. 이태경입니다. 알고 살자 부동산 편, 이번에는 4부고요. 이번 주제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GDP의 20%가 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굉장히 쇼킹한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자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부동산이죠. 2016년에 국민대체대조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은행하고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이걸 보시면은 국부총액이 1경 3,078조입니다. 뭐 이게 체감이 안 되는 액수죠. 너무 커서 정말 이제 천문학적이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 얘기인데. 자, 국부총액이 이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부동산이 무려 1경 1,310조다. 85% 정도 되죠. 대부분입니다, 부동산이. 자, 그리고 대한민국 토지 가격이 얼마나 상승했는지 볼까요, 여러분? 1964년입니다. 64년이니까 박정희가 군사반란 일으킨 지 한 3년 지난 시점이네요. 이때 1조 9,300억이었는데 이게 2016년에 거의 한 7,000조 가까이, 6,981조네요. 그러니까 지금 몇 년입니까? 52년? 그쵸? 52년 만에 3,617배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평균이 이런 거니까, 전체 땅 토지 가격 이런 거니까 뭐 강남 같은 데는 뭐 몇만 배 오른 거죠, 쉽게 말하자면. 자, 보십시오. 그럼 도대체 이게 뭐 알겠는데 많이 올랐다는 건 알겠다, 땅값이. 근데 이게 얼마나 많이 오른 거냐, 다른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임금이나 물가에 비해서. 자, 보십시오. 97년부터 17년까지 20년이죠. 상승률 한번 비교해 봤어요. 임금은 꼴랑 61.9% 올랐네요. 20년 동안 그런 겁니다. 물가는 146.7%. 그쵸?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400%죠. 뭐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에 비하면 뭐 이건 비교가 안 될 정도이네요. 그렇죠? 한 7배 정도 부동산 가격이 더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투기하려고 하는 거죠. 뭐 이렇게 줄기차게 오르다 보니까 당연히 대한민국의 땅값이 그 OECD 국가들 중에서 최고다. 그렇죠? 보십시오. GDP 비교해서 4.30배. 작년에 대한민국의 GDP가 명목 기준으로 한 1,800조 정도 되죠. 근데 이제 땅값이 대한민국의 4배 반 가까이 된다. 다른 나라들 한번 보시면은 3배 넘는 나라도 딱 하나 있어요. 호주밖에 없어요. 그쵸? 다른 나라들은 뭐 거의 대한민국에 비하면 난장이 수준이고요. 대한민국이 아주 우뚝합니다. 자랑이 아니죠, 이게. 근데 자, 뭐 땅값이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건 알겠다. 근데 뭐 다 좋은데 이게 그러면 뭐 그나마 이제 골고루 나눠줬으면 되는데 불평등이 너무 심해요. 근데 문제는. 자, 2012년 기준인데요. 개인 토지 소유 비중인데 이거는 가액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면적은 아니고요. 근데 상위 1%가 31%, 그 다음에 상위 5%가 개인 토지의 61%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쵸? 자, 근데 개인 토지 같은 경우도 극심한데 법인 토지는 더 심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상위 1%가 법인 토지의 77%, 상위 5%는 법인 토지의 9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뭐 중소기업이 갖고 있겠습니까? 다 재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들 사이에서의 토지 소유 편중도가 개인보다 훨씬 더 극심하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대한민국이 뭐 이제 뭐 자꾸 살기 힘들다, 뭐 헬 조선 이런 말씀 하시는데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아무튼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임에도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국가들 중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사실상. 예,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 왜 대한민국만 성공했냐? 역시 핵심은 토지권이죠, 토지권. 토지권이 굉장히 평등했다. 근데 이제 비극은 뭐냐면 출발은 아주 좋았는데 농지개혁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굉장히 아주 산뜻하게 출발했습니다. 농지개혁법. 이분이 조봉암 선생이에요. 당시에 농지개혁법을 책임지고 했던 분이죠. 이제 이승만이 빨갱이로 몰아서 죽였는데, 근데 이제 이게 지주나라로 회귀했다. 완전히 다시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뤘던 빛나는 성취가 지금 위협받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대한민국의 그 부동산 불로소득이 얼마나 되는 거냐라고 하는 당연히 의문이 드시겠죠. 한번 따져볼까요? 불로소득이라고 하면은 그 매매 차익, 그러니까 이건 실현된 자본이득이죠. 매매 차익입니다. 샀다가 판 거, 그 차익이고요. 그 다음에 임대소득이에요. 이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보여드리는 이 도표는 임대소득 중에서 부동산 매입 가격의 이자를 제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꽤 넓게 잡아놓은 부동산 불로소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매년 발생하는 수준이 부동산 소득 수준이 GDP의 30에서 40% 수준. 자, 2007년 한번 보실까요? 두 개 합치니까 합계가 443조네요. GDP의 42%,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는 좀 상태가 좀 나아지긴 하는데 2016년 기준으로 해도 두 개 합치면 500조가 넘고요. 30.9%. 뭐 입이 쩍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보수적으로 잡아볼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매 차익은 그대로 두고요. 그건 뭐 건드릴 일이 없고, 임대소득에서 부동산 매입가액의 이자를 제외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보수적으로 엄격하게 잡은 거예요. 자, 그래도 뭐 부동산 불로소득의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2007년 보실까요? 합치면 279조, GDP 대비해서 26.8%. 약간 떨어지긴 하는데 그 이후에 2016년에 374조, 22.9%. 그러니까 아무리 보수적으로 추정을 해도 GDP의 20% 이상이 매년이에요. 매년 이게 해마다 발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불평등이죠. 근데 이제 부동산이 불평등을 초래하는 원흉이다. 기존 연구들을 보면요. 기존 연구에 보면 부동산이 불평등에 기여하는 게 3%밖에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근로소득이 76.9%로 봅니다. 근데 저는 이게 완전히 현실과는 유리된 관념적 도구마라고 봐요. 이게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현실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학자들은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 탁상 공론이죠. 이렇게 현실 인식을 잘못하다 보니까 이게 시장에서 임금의 불평등을 빨리 해소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임금의 격차 해소에 매몰되고, 그러면서 최저임금제 같은 거에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최저임금제 올리는 거 필요하죠.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 이게 급한 일은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보정 연구를 해보면요. 부동산이 불평등에 기여하는 바가 무려 37.2%다. 12배가 뛰어요. 12배로 뛰어요. 그리고 분명 그 근로소득은 격감합니다. 44.4%. 그쵸? 자,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정말 주력해야 했던 것은 부동산 개혁이었다. 오히려 시장에서의 임금 소득 격차 해소보다는 부동산에 집중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굉장히 독해하기 어려운 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 아실 필요 없고요, 잘. 이게 뭐 진위계수라고 하는 것을
분해해서 나온 소득 원천별 불평등 기여도인데요. 다른 것은 보실 필요 없고요.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 있죠? 여기서 기존의 거를 이용하면은 부동산 소득이 불평등에 기여하는 상대 기여도가 3%밖에 안 되는데 보정을 해보니까 이렇더라. 12배가 뛰더라.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걸 놓쳤기 때문에 기존처럼 그냥 근로소득이 77%, 그러니까 불평등의 압도적인 부분을 근로소득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연구 결과에 매몰됐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 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의 원흉이 부동산 불평등, 그리고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의 양극화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한번 따져봤고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거기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요. 이게 기업 경쟁력에도 치명적인 그 악영향을 미칩니다. 자, 여러분,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경제 주체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그 기업이죠. 기업, 정부, 가계를 말하지만 역시 기업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기업들이 중요한 건 기업가 정신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 테이킹,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고요, 투자를 하고요, 일자리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당한 이윤을 획득하는 거죠. 근데 그 기업가 정신이 사실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꽃피운 정신의 정수입니다. 근데 대한민국 기업들 지금 그러냔 말이에요. 기업가 정신 완전히 쇠퇴했습니다. 그거 없어요. 제품 혁신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지대 추구에 골몰합니다. 자, 그 통계를 보세요. 개인 토지 같은 경우에 개인들 같은 경우 보십시오. 2007년에 기준으로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소유를 했다가 토지를 면적 기준이에요. 10년간 변화를 보시죠.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그쵸? 마이너스 5.9%. 그러니까 면적만 놓고 보면 개인들은 토지 소유를 좀 줄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법인은 어떻게 했죠? 법인들은 전체로 놓고 보면 무려 80% 늘어났고요. 상위 1%로 놓고 보면 140%. 그러니까 뭐 이게 머리 싸매고 글로벌 시장에 나가서 비즈니스 모델 만들고 제품 혁신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거 하지 않고요. 그냥 땅 투기 한 거예요. 기업들이 한마디로 하자면. 자, 여러분, 대한민국 기업들이 얼마나 땅 투기에 골몰하는지 또 하나 보여드릴 통계가 있습니다. 이건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요. 총 고정 자본 형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기업들이, 아니, 기업만 말하는 건 아니고요. 경제 주체들이 생산 활동을 위해서 자본재를 구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본재는 여러 가지가 있죠. 설비, 기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총 고정 자본 형성이라는 거고요. 자, 근데 이제 비생산, 비금융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생산하지 않고 또 이제 그 금융자산도 아닌 거죠. 비가 들어갔잖아요. 비. 대표적인 게 토지입니다. 자, 그런데 OECD 평균을 보세요. 총 고정 자본 형성 대비해서 비생산, 비금융자산 순구입 비율을 보시면 1.49%밖에 안 돼요.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땅 같은 거 안 산다는 거예요. 여기는 쉽게 말하자면 기업들이. 근데 한국 보십시오. 15.92%예요. 선진국은 생산활동 하는데 대한민국 기업들은 땅 투기 혈안됐다는 얘기죠. 뭐 이래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답답한 일이죠.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GDP의 20% 이상이 매년 부동산 불로소득이 발생한다. 그리고 그것이 소수가 독식을 한다. 이래서는 불평등 해소나 기업 경쟁력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 개들이 자고 있죠. 잠꼬대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GDP의 20% 이상이 부동산 불로소득인 나라 대한민국 편 이번에 꼼꼼히 통계를 가지고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인질사회에서 우리가 탈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살펴보고 여러분하고 공감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